안녕하세요. "어떤 일로 연락 주셨을까요?"에 대한 번역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재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재산 분할에 관해서 또 한번 얘기를 해 볼까 합니다. 제가 이혼 사건을 주로 한다고 얘기를 하면 주변에서 인제 이것저것 물어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공동명의 재산은 어떻게 되느냐부터 내가 공동명의를 해 줘도 되느냐 아니면 공동명의를 해 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런데 인제 최근에는 "몇 년 살면 재산 분할 몇 프로라던데 그게 맞냐?"라는 질문을 많이 해 오더라고요. "아니다. 그렇게 딱 잘라서 얘기할 건 아니고 이것저것 따져 볼 게 많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그러면은 "그래서 몇 프로가 인정이 되는데?"라고 다시 질문을 하죠. 아니 근데 지금 이거를 기간만 가지고 얘기만 듣고 판단을 못 한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비율이 있긴 한데 그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거는 어디까지나 그 기준일 뿐이지 모든 사건에서 다 똑같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다. 재산이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다 살펴봐야 되고 그렇게 단순히 딱 잘라서 몇 프로라고 얘기할 게 아니다라고 제가 답변을 하면 "아 못 믿어." 합니다. '아 이거 잘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뒤에서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재산 분할 비율 결정하는 거는 블랙박스 보고 과실 비율 따지는 것보다 더 훨씬 더 복잡한 문제예요. 이게 애초에 혼인 기간만 가지고 간단히 결론이 날 수 있는 문제라고 하면 뭐하러 이혼 전문 변호사 찾아가고 하겠어요. 그리고 뭐하러 법정에서 그렇게 다투겠어요. 그냥 혼인 기간, 재산 목록 뭐 이런 거 넣어 가지고 버튼 하나만 딸깍 누르면 "재산 분할 비율이 얼마입니다."라고 나오는 결과값이 출력되는 웹사이트나 프로그램 하나만 만들면 해결이 될 텐데요. 그런데 재산 분할은 그렇게 간단하게 딱 나눌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인제 실컷 다툴 거 다 다투고 돌아보면 결국에는 처음에 얘기했던 처음에 예상했던 아니면 일반적으로 혼인 기간에 따라 인정이 된다고 하는 그 기여도대로 판결이 날 수 있지만 그 과정이 결코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그 기여도에 대한 합의 자체가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이런 경우가 참 많은데 혼인 기간 10년 정도 되는 부부가 있어요. 그런데 이혼 얘기가 서로 오고 가고 그래서 재산 분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인터넷에서 정보를 다들 찾아보시죠. 근데 인터넷 찾아보니까 10년 살면 재산 분할 50% 받을 수 있다고 그런 정보를 접하고 그 10 년을 뭐라고 부르던데 아무튼 예 그런 정보를 접하고 '나는 10 년도 더 살았으니까 당연히 50%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걸 전제로 얘기를 하려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당연히 50%를 받을 권리가 나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강하게 재산 분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재산 분할 비율도 문제인데 어느 재산을 가지고 나눌 것인지도 사실은 따져 봐야 될 문제고요. 그런데 인제 재산 종류가 많지 않은 경우에 "그래 우리 10년 넘게 살았으니까 내가 50% 깔끔하게 줄게." 할 수 있을까요? 보통은 버티시죠. "내가 판결 나면 그때 가서 줄게. 근데 지금 당신 말대로 50%를 이렇게 줄 수는 없어."라고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제 그러면은 재산 분할 받으려는 쪽에서는 애간장이 타죠. "아니 이렇게 판례가 그렇다는데 왜 50%를 안 준다는 거냐. 너가 시간 끌어봤자 너만 손해다. 네가 변호사 백날 알아봤자 어차피 나눠줘야 될 거 나한테 빨리 돈 줘라. 그리고 깔끔하게 끝내자." 이런 식으로 매일같이 "이혼하자. 재산 분할해 달라." 이러면서 상대방을 압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런 식으로 배우자를 몰아세우면 협상은 합의는 당연히 안 되고요. 오히려 배우자한테 오기만 생기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 소송까지 가죠. 그러면 소송까지 갔을 때 절반을 받을 수 있냐? 소송까지 갔을 때 본인이 생각하는 그 절반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에 차라리 그 절반이라고 확신하지 않고 상대방이랑 좀 마음을 터놓고 얘기했으면 시간이라도 절약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이 싸움은 무조건 내가 이기는 싸움이다.'라고 생각하고 너무나도 당당한 태도를 보이면 돈도 날리고 시간도 날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터넷 정보만 믿고 처음부터 재산 분할 요구를 너무 당당하게 하면 왜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재산 분할을 현명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자, 많이들 들으셨겠지만 재산 분할에 있어서 재산 분할 기여도 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각 배우자가 재산 형성 및 유지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여부입니다. 이제 여기에는 돈은 누가 벌었는지는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가사랑 육아를 어떻게 누가 담당했는지도 들어갑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재산이 혼인 중 형성된 것인지, 혼인 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을 불려 가지고 형성한 것인지, 뭐 여러 가지가 고려가 됩니다. 실제 이혼 소송을 할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주장을 하고요. 기여도를 최대한 많이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데 인제 이런 과정이 다 생략된 채로 결과만 가지고 인터넷에 성공 사례다 뭐다 해서 올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인제 그런 사례를 인제 설명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거는 그 부부의 개별적인 사정을 다 고려해서 법원이 내린 결론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사정에 대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미주알 고주알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남게 되는 거는, 객관적으로 남는 거는 혼인 기간이고, 물론 혼인 기간이 기여도 산정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긴 한데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지표가 어떻게 보면은 혼인 기간이다 보니까 혼인 기간만 놓고 재산 분할 비율을 많이들 생각을 하시고는 하죠. 근데 이런 정보를 참고만 하시면 되는데, 비슷한 내용이 인제 여러 군데 보이면 이제 이 정보를 보고 확신을 하시는 거죠. '아, 나의 경우에도 이렇게 적용이 되겠다. 판례가 이렇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무슨 토를 달겠어.' 그리고 상담 받아 봐도 애매하게 상담을 받으면, 막연하게 상담을 받으시려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저한테도 인제 연락 오셔 가지고 본인의 대략적인 상황만 말씀을 하시고 "이런 경우에 재산 분할이 얼마나 인정이 됩니까?"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만 듣고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렵다, "제대로 상담을 한번 받아 보셔라, 시간 들여 가지고." 제가 물어볼 것도 있고 하니까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연락을 주신 이유는 저한테 인제 얘기를 듣고 상대방이랑 얘기를 좀 더 확신에 차서 하시기 위함이겠죠. 근데 저는 어쨌든 그런 단답형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지는 못해요. 그리고 인제 대충 상담을 해 보면 몇 프로를 원하시는지 감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거두절미하고 딱 몇 프로라는 답을 듣기 위해서 전화를 주시는지 좀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럴수록 저 같은 경우는 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답변을 해 드리는데, 제가 그렇게 답변을 해 드리는 이유는 확신을 가지시지 않으셨으면 해서예요. 제가 답변 드리는 거 듣고 확신에 차 가지고 상대방한테 인제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조건이다."라고 주장을 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상대방이 "법원 가 볼래?"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인제 이혼 소송까지 갔을 때 이 사람이 이거 자꾸 이혼 얘기하면서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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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얘기하고 재산 분할 비율 얘기하고 "이 사람 지금 돈 때문에 이혼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충분히 상대방 인상을 나쁘게 보이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근데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의뢰를 정식으로 주신 것도 아닌데 책임을 질 수는 없잖아요. 근데 또 인제 전화 주신 분한테 어떻게든 도움이 되고 싶어서 이렇게 돌려서 말씀을 드리는데, 뭐 이런 경우 아마도 또 본인이 듣고 싶은 얘기 해 주는 분을 찾아갈 겁니다. 그 결과가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죠. 자, 100번 양보해서 정말 사건이 단순해서 재산 분할 비율, 재산 분할 기여도 산정에 있어서 혼인 기간 빼고는 고려할 게 없는 그런 사건이 있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아무리 재산 분할 비율이 몇 프로라고 예상이 된다 할지라도 이걸 그대로 상대방에게 들이밀면 상대방과 좋게 이혼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오히려 더 이혼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재산 분할은 법적인 문제긴 하지만 결국 이거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상을 해야 돼요. 제가 인제 어지간해서는 조정을 좀 권해 드리는 이유는, 막 진짜 죽어라 다퉈 가지고 재산 분할 판결까지 받았다고 해도 상대방이 돈을 안 주면 또 피곤해지거든요. 재산 분할만 그런 게 아니라 인제 만약에 양육비까지 같이 걸려 있으면 상대방으로부터 돈 받기가 되게 어려워요. 처음부터 그냥 잘 구슬러 가지고 적당히 돈을 받았으면 그 돈을 불리고도 남았을 시간에 그 확신에 차서 얼마의 금액을 얘기한 것 때문에 합의가 안 돼 가지고 이혼을 못 하고 몇 년의 시간을 허비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재산 분할 얘기를 상대방과 하고 싶으시면 몇 프로를 들이밀 게 아니라 일단은 상대방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당신이 생각하는 적절한 재산 분할 비율 혹은 금액은 어느 정도냐? 그거를 보고 중간에서 좀 맞춰 가야지, 아니면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하면 그때 상대방한테 제시를 하셔야지, 처음부터 "내가 찾아보고 알아봤는데 나는 이 금액 아니면 무조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렇게 배우자를 자극하면 결국에는 본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고요. 제가 사건을 해 보면 확신에 차 가지고 거의 뭐 조롱하듯이 놀리듯이 상대방한테 "네가 별수 있냐?" 이런 식으로 문자나 카톡을 보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깔끔하게 "돈 주고 끝내라. 뭐 그렇게 째째하게 구냐." 뭐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자극하는데, 제발 그런 식으로 자극하지 마세요. 그러면 더 안 해 주죠. 불쌍한 척을 하셔야지 상대방이 조금 '그래, 이혼하면은 애도 혼자 키우게 될 텐데 애들 생각해서 내가 조금 배려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상대방한테 막 압박하고 강하게 푸시하면 상대방이 재산 분할은 물론이고 친권 양육권도 다투고 그런다니까요. 법적인 권리가 어떻다 주장하는 것보다 현실적인 협상을 하셔야 돼요. 재산 분할 문제는 판결받는 것보다 협의로 끝내는 게 무조건 좋아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니 상대방이 협의할 마음이 없다니까요 변호사님"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나중에 인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보고 기록을 보고 하면 협상의 문을 본인이 닫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애초에 협상할 여지를 안 두고 상대방이 "협상을 안 해 줬다."라고, 상대방이 "양보를 안 해 줬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갈수록 늘어나는 것 같아요. 워낙 여기저기서 보는 정보가 많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진짜 이혼 소송에 있어서 무조건은 없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례는 다른 부부의 얘기지 그게 그대로 내 얘기가 될 수는 없어요. 물론 저도 10년 이상 산 부부의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를 80% 인정받고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성공 사례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분한테 제가 이렇게 받았으니까 80%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말은 못 해요. 그냥 인제 참고를 하시라는 거지, 정말 사건이 좋게 풀리고 상황이 맞으면 뭐 이런 정도까지도 가능하다는 거지, "무조건 이렇습니다."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인터넷에서 본 정보가 본인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거라는 보장은 없으니, 아무리 뭐 이런저런 사례를 든다고 해도 내 사건에서 내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몫이라는 건 일단 없다고 생각을 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주장하시는 것보다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괜히 어설프게 배우자 자극했다가 상황만 더 나빠질 수 있어요. 이혼은, 재산 분할은 당연히 법적인 다툼이긴 하지만 어떻게든 감정이 개입되는 협상의 영역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초반에 실수하면 결국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무조건 본인이 원하는 정보만 찾아 가지고 원하는 얘기를 듣고 강경한 태도를 보이시는 것보다는 신중하게 접근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얘기를 듣고 더 머리가 아파지셨다고 하면 저한테 상담을 받으시면 되겠고요. 제가 알아요. 당장 변호사 선임해서 다투고 싶지 않으신 그 심정. 그 이유가 뭐 돈 때문일 수도 있고 수임료가 부담돼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상대방이랑 굳이 변호사까지 선임해 가면서 싸우고 싶지 않은 그 심정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거든요. 제가 그런 거 다 감안하고 어떻게 대응할지 말씀을 드리니까, 고민이 되시면 일단 저한테 상담을 한번 받아 보세요. 상대방한테 유튜브 링크 띡 보내면서, 아니면 어디 성공 사례 띡 보내면서 "이게 우리 얘기다."라고 하시기 전에 제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상담이라도 한번 꼭 받아 보세요. 재산분할 문제가 간단하게 정말 해결될 수 있는 거라면 지금 TV에서 방영되는 수많은 이혼 프로그램에서 재산분할 어떻게 하는지도 다 다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못하는 거는 이 재산분할을 놓고 일반화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라고도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재산 분할이 정말 단순하지 않다는 거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더 흥미롭고 유익하고 현실적인 그런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세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